자, 이번 시간에는요, 척수에 대한 얘기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척수에서 척수신경이 나온 다음에 계속 갈라져서 몸통과 팔다리에 있는 많은 말초신경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 개의 척수신경으로부터 나온 신경 섬유가 하나의 말초신경으로 재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구성은 그물이 교차하는 것 같은 것 또는 가지가 꼬인 것처럼 보이는 얼기, 이걸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총머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총머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말 모양이, 그러니까 꼬리뼈가 엉덩이가 이렇게 한 다발 손으로 쥐어지는 듯한 모습, 우리가 그걸 말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묶어서 보이면은 말총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이라고 하고 한국어 표현으로 얼기라고 합니다. 척수신경의 기능. 척수신경은 척수와 뇌신경이 닿지 않는 신체 여러 부위 사이에 임펄스를 전달합니다. 척수신경은 척수하고 신체 여러 사이를 전달하는 거죠. 척수신경에도 모든 척수신경이 그렇듯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수신경은 감각과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때문에 척수신경의 전도가 막히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부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보면 척수신경이 발원한 척수와 그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부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척수신경의 분절별 배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경과 전문의는 바늘로 찔렀을 때 감각이 없는 부위를 통해 비정상적인 신경 또는 척수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개의 척수신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피부의 면적을 피부 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부 분절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3차 신경의 분절 부위들, 그리고 경추 부위부터 해서 1번, 2번 그 부위가 보이죠? 목에서 6번, 5번 팔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저 느낌이 오겠죠? 그 다음에 몸통 쪽은 거의 흉추가 좌우한다는 걸 볼 거고, 그리고 허리 부분 꼬리뼈까지 지배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피부 분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과정의 그림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듯이 이해를 하면서 볼 때 이겁니다. 척수에서 신경 전달이 나온 다음에는 계속 갈라져서 몸통과 팔다리에 있는 많은 말초신경이 된다는 것, 여러 개의 척수신경으로 나온 신경섬유가 하나의 말초신경으로 재구성되어 있는 것, 이러한 재구성은 그물이 교차되는 것 또는 가지가 꼬인 것처럼 보이며 하나에 모여 있는 총으로 불린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계통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ANS는 척수 또는 뇌줄기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임펄스를 전도하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됩니다. 심장 근육 조직, 민무늬 근육 조직, 샘상피 조직으로 나누어지고요. 자율신경계통은 불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계통으로 구성됩니다. 불수의 운동의 예로는 심장박동, 위와 창자의 수축, 샘의 분비 등이 있고, 반대로 뼈대 근육의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을 몸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통은 교감신경계통과 부교감신경계통으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자, 자율신경의 구조. 자율신경은 자율신경계통을 만드는 운동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의 가지돌기에 세포체가
척수와 뇌줄기의 회색질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축삭은 척수와 뇌줄기에서 뻗어나와서 말초 연결상자, 즉 신경절에서 끝납니다. 이러한 자유 뉴런은 척수와 신경절 사이에서 임펄스를 전도하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절 안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끝이 신경절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와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절에서 심장 근육 조직, 민무늬 근육 조직, 샘상피 조직으로 임펄스를 전도하게 됩니다. 자율 효과기 또는 내장 효과기는 자율신경이 임펄스를 전도하는 조직입니다. 내장 효과기는 구체적으로 심장의 벽을 이루는 심장근육, 혈관 속이나 속이 빈 내장기관의 벽을 이루는 민무늬 근육, 샘에서 분비하는 부분을 이루는 샘상피 조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종류의 신경 섬유 중에서 세 가지는 콜린 섬유여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트콜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을 분비하는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이 아드레날린 섬유이기 때문에 시냅스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율신경계통의 신경 전달 물질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 그리고 교감신경절, 그다음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는 거 보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신경절 이전 부교감신경에서도 부교감신경절 이후로 그 전달되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제가 넘겨서 보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율신경계통에서 지배되는 주요 목표 기관입니다. 교감신경 통로는 오렌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 부교감신경계통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흉추와 요추 부분에서는 교감신경계통에서 작동을 하고 목과 꼬리뼈에서는 부교감적 요소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교감신경계통에서는 확장을 시키고 증가를 시키다가 또 일부 분비도 시켰다가 감소도 시켰다가 서로 몸을 살려서 뭔가 어떻게든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던 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이 교감신경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가 부교감의 신경이다라고 우리가 그 과정을 봅니다. 자, 강도를 만났더니 어때요? 심장이 너무 많이 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안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의 과정에서 설명되어지는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소화계통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한 번에 많이 안 하려고 제가 적정량의 양만 스캔을 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 그날 올려준 것만큼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화계통, 음식물의 섭취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축출해서 흡수하는 과정은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는 몸에 잘게 부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화 과정의 개요. 소화계통의 기본적인 구조는 불규칙한 모양의 관으로 양쪽 끝이 모두 뚫려 있는데, 이를 소화관 또는 위창자길 또는 위장관이라고 합니다. 성인은 이 속이 빈관의 길이가 약 9m 정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소화계통에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이 위창자길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도표를 볼게요. 소화계통의 주요 기관은 입이 있고 인두, 목구멍, 식도, 위, 소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 그리고 대장, 맹장, 결장, 상행, 회행, 하행, S혈장, 직장, 항문까지 주요 기관이 있고 입의 부속 기관들은 치아와 혀, 침샘, 그다음 이하선, 악화선, 설화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속 기관 십이지장 그 소장, 간, 담낭, 췌장은 그 묻지 않은 부속 기관으로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씩 입에서부터 이제 흘러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 시간부터 배웠던 그림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인체를 얘기하고 인체를 배웠습니다. 인체에 대한 소화기관도 다시 한번 그때 배우고 그거를 수없이 많이 우리는 반복을 했습니다. 소화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몸에서 입에서 그냥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그림이 끝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소화라는 과정과 배설이라는 과정까지 그 느낌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속되어 있던 기관들과 소화의 과정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과정들을 접근을 할 때 야, 이거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잡할 수 있어요. 라는 그림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섭취된 음식물을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순한 영양분으로서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섭취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순한 영양분 형태로 분해된다. 음식물의 분해 또는 소화 과정은 기계적인 과정과 화학적인 과정으로 모두 있다. 치아는 큰 음식 덩어리를 삼키기 전에 물리적으로 부수는 데 사용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엔 위에서 음식물을 젓는 것으로 물리적인 소화 과정이 이어진다. 큰 음식물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더 작게 부수고 소화관으로 이동시키려면 위창자길의 운동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화학적 소화를 할 때에는 큰 음식물 분자가 작은 분자로 환원되어야 하고 화학적 소화 과정에서는 소화 효소와 다른 물질들이 위창자길의 속 공간으로 분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과정에서 의해서 소화적 과정에 의해서 섭취된 음식물들이 성분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남아있는 성분들은 흡수가 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즉 위창자길의 점막을 통해서 내부 환경으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이다. 곧창자와 같은 일부 소화계통은 제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소화 과정에서 남은 폐기물이나 대변을 몸 밖으로 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밀어낸다. 운동성과 분비물을 조절하는 데에는 소화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협동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림을 했습니다. 한번 소화계통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구강, 치아, 혀, 씹기 과정, 그리고 습하게 하고 침 분비를 혼합을 해서 고개 침샘, 보세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윤활액이 분비가 되고 인두근은 음식물을 식도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도로 음식물을 위로 수송을 시켜서 위로 내려갑니다. 산과 효소로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죠. 염산, HCl. 자, 그때 옆으로 간으로 보겠습니다. 쓸개즙에서 분비하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담낭은 쓸개즙의 저장과 농축을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자, 췌장 나옵니다. 외분비 세포는 윤활액과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내분비 세포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췌장에서는 알칼리성 성분들이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과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소장은 효소에 의한 소화액의 수분, 기관의 기질, 비타민, 이온 등을 흡수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은요, 방출을 위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농축하고 수분을 빼서 그렇게 배설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느낌이라는 것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하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하고 꼭꼭 그날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을 분량만 진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 장하고 다음 장으로만 오늘 정리할 겁니다.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뻗어 있는 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화관의 벽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소화관 안의 빈 공간은 루먼, 속공간이라고. 소화관을 이룬 4개 층은 다음과 같다. 점막층, 점막 밑층, 점막 근육관, 장막, 이렇게 4개로 놓습니다. 소화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똑같은 4개의 조직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조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도의 점막층엔 거친 중층에 마모저항성 상피세포로 되어 있지만 소화관에 있는 나머지 기관의 점막층은 흡수와 분비를 위해 만들어진 단층, 원주상피로 된 약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점막에서 모두 생산되는 점액이 소화관의 속벽을 덮고 있습니다. 점막 밑층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점막 바로 밑에 있는 결합 조직층이고 점막 밑 조직의 안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두 겹의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는 점막 근육관은 소화관의 운동성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동 운동은 둥글고 세로로 된 근육층으로 이루어진 점막 근육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창자벽이 리드미컬하게 파도처럼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소화관의 내부 통로를 통해서 섭취된 음식물을 쥐어짜서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막 근육관에 있는 둥글게 생긴 근육층이 소화관의 한 부분 또는 분절 내에서 교대로 수축을 하면 꿈틀 운동이 아닌 창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절 운동. 이해하십니까? 분절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꿈틀 운동이 음식을 소화관에 따라서 더 밑으로 밀어내고 반면에 분절 운동은 음식물을 소화액과 혼합시키고 커다란 음식을 조각을 기계적으로 부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이 교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저어지고 혼합되어서 영양분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창자의 점막과 밀착되어서 위창자끼를 천천히 지나가게 됩니다. 장막은 소화관의 가장 바깥층입니다. 뱃속 공간의 안에 있는 장막을 내장 쪽 배막이라고도 합니다. 소화관의 고리는 뱃속 공간의 뒷벽에 두 줄로 겹쳐진 배막 조직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장간막이라고 합니다. 장간막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소화통의 중요 메커니즘. 오늘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외우라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겠지만 봐야 되죠. 섭취. 자, 이거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섭취.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으로, 취하는 과정으로 소화관을 통한 음식물의 이동이 시작된다. 소화는 복합 영양분을 잘게 부숴서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기계적 소화에서는 큰 음식물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작게 부수고 화학적 소화에서는 분자를 분해하는 게 소화입니다. 그리고 운동성은 소화관의 근육 성분에 의한 움직임으로써 기계적 소화 과정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예로는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이 있는 게 운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분비는요. 소화의
소화, 산, 염산, 점액, 쓸개즙 등과 같은 소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소화액 또는 분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방출하는 것으로 일부 소화기관에서는 소화나 영양분의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호르몬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흡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흡수는 소화된 영양분이 위창자길 점막을 통해서 인체의 내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흡수입니다. 자, 제거는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대변의 항문을 통해서 고창자로부터 배설하는 것을 배변이라고 합니다. 또 조절은요, 운동성 분비 등과 같은 소화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위의 단어들을 잘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모르겠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하나 정도 다시 한번 보게 됐던 부분들을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섭취, 소화, 운동성, 분비, 흡수, 제거, 조절을 메커니즘, 소화계통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조금은 바삐 가지 않으려고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장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창자길 벽에 전형적인 4개의 층을 보여주고 있다. 점막층의 둥근 주름에 의해 속벽의 표면적이 증가한다. 여기서 이제 장간막이라고 나와 있는 창자 사이막이라는 게 장간막이고요.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장막, 결합조직층에 있는 배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소장의 그 에너지들을 보게 되면 점막층부터 점막 밑층, 점막 근육관, 그래서 여기로부터 올라가는 덩어리 그 과정들 봅니다. 그래서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꿈틀 운동은 전진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써 소화관을 따라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꿈틀 운동입니다. 자, 꿈틀하면서 이동하죠. 소화관의 벽이 늘어난 지점이 수축량이 생기면서 음식물을 덩어리가 앞으로 밀립니다. A가. B는 이동하는 음식물 덩어리가 다음 부위의 수축량을 촉발시켜서 더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C는 수축량이 소화관을 따라서 파도처럼 움직여서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분절 운동을 보시게 되십니다. A, B, C 그림을 보세요. 자, 얘는 꿈틀대는 거는 그냥 그 덩어리가 그대로 이동된 거고, 분절 운동은 자꾸 깨집니다. 보세요. 분절 운동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으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액과 섞이게 한다. A. 소화관을 따라 고리 모양의 수축 부위가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 B. 이전에 수축된 부위가 이완이 되고 인접한 부위가 수축하면 각 분절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작은 덩어리가 되게 돼서 C는 수축된 부위가 앞뒤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소화관에 있는 내용물이 더 잘게 부서져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절 운동과 꿈틀 운동이 우리 몸 안에 장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 얘네가 이렇게 일어나면 소화라는 단어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렵지 않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또는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고 작게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과정들을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읽어주고 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15장의 슬라이드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부학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의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